여러분, 요즘 증시가 사실 장난이 아닙니다. 한국 증시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미국 증시, 대만 증시, 중국 증시, 일본 증시 할 것 없이 그야말로 폭삭 주저앉았던 증시가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날개짓을. 그것도 적은 날개가 아니라 아주 큰 날개짓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기술주 중심의 어떤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가 언택트 이코노미를 가져왔잖아요. 때문에 언택트 이코노미의 기반이 되는 그런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큰 날개를 달아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전 고점을 뚫을 정도로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조만간 전 고점을 찌르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시 주변에는 경제 위기가 웬 말이냐, 경제 위기 다 끝났다 하는 이야기가 아주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아니라는 거 아시죠? 사실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하루에 많을 때는 뭐 70명까지도 늘어나고요. 기본적으로는 20명, 30명은 기본이잖아요. 이게 뭐 미국이라도 다르겠습니까? 유럽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브라질 같은 데는 하루에 신규 확진자만 10,000명이 훨씬 넘게 날 정도로 지금 남미 쪽으로는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얼마 안 있으면 또 아프리카로 갈 거고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남미로부터 미국으로 다시 거꾸로, 아프리카로부터 유럽으로, 다시 아시아로, 이렇게 2차 팬데믹도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주가는 끝간 줄 모르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장밋빛 전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장밋빛 전망이. 지금 실물 경제는 계속 고꾸라지고 있다는 뉴스들이 쉴 새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자동차 수출 안 된다, 수출 안 된다 난리죠. 오늘 아마 여러분 수출에 대한 어떤 그 지표도 집계가 될 겁니다. 그럼 내일쯤 발표가 또 되겠죠.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말입니다. 우리 자동차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수출 절벽에 셧다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을. 철강은요. 포스코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유급 휴직을 지금 보낸다고 할 정도예요. 그만큼 지금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유통업계가 좋아졌느냐? 대형 유통업계는요, 지금 오히려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구조조정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을 정도예요. 그야말로 실물 경기가 아직까지도 바싹 얼었습니다. 근데 증시는 왜 그러냐? 증시는 유동성의 힘이라고 말씀을 제가 몇 번을 드렸습니다. 미국 사례를 잠깐 볼까요?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한 화랑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지수는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할 때가 3월 23일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쭉 그야말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 대한 동력이라고 써놨는 거 보십시오. 제로금리 정책, 양적 완화, 그야말로 돈의 힘이란 뜻입니다. 돈의 힘. 지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요, 3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4차례에 걸쳐서 경기 부양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대부분의 미국 주가 경제 재개에 지금 돌입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올라가겠느냐, 계속 올라가느냐, 경제 위기가 끝났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걸
지금 시장에서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별반. 유동성 장세의 힘은 대한민국에도 지금 계속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불안한 장세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좋지 않은데 기업의 펀더멘탈은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에 따르는 거품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거품론까지도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주식이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냐? 지금 사실 정시 주변에, 대한민국 정시 주변에요, 엄청난 돈이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연초부터 개인들이요 돈을 많이 빌렸잖아요. 실제 동학개미 운동을 하면서 코스피에서 주식을 산 개미가, 개인이죠. 개인이 26조 원에 달합니다. 26조 원. 엄청나게 투자를 했죠. 그리고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요, 정시 주변의 자금이 5일 기준으로 봤어요. 147조 1279억 원이. 147조 1279억 원이. 엄청난 돈이 지금 정시 주변에 몰려있죠. 실제 투자자 예탁금이 44조 5552억 원이 있고요. 파생상품 거래 예수금이 11조 8717억 원이 있고요. RP 잔액이 79조 1291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매매 미수금이 2544억 원이 있고요. 신용융자 잔액, 이거 엄청나다고 그랬죠. 11조가 넘습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11조 3163억 원이 있습니다. 이거 다 합치면 147조 1279억 원이 있는 거예요. 시중에 자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정시에 몰려 있고요. 실적은 계속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요, 아마 우리도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유동성이 너무 많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허츠라는 회사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렌트카 업체예요. 주로 이제 공항에서 차를 빌려주는 그런 업체인데 이게 또 엄청난 역사를 가진 업체입니다. 102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 회사요, 파산 보호 신청했습니다. 22일 날. 그런데 파산 보호 신청했으면 부채가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 돈으로 따지면 22조 2천억 원이나 있습니다. 허츠가 동원할 수 있는 그 자금은 1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부채는 244억 달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정반대입니다. 8일 나스닥 시장에서 허츠는요, 주당 5.5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아니, 파산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5.53달러면 이게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난달 26일에 56센트였거든. 56센트요. 지난달 26일에. 그런데 최저점을 찍고 나서 2주 만에 10배가 오른 거예요. 10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물론 허츠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이게 뭐 새롭게 성장할 수 있고 뭐 동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가능한 자금력이 1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부채는 244억 달러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주 사이에 주식이 10배가 올라갔다는 것은요, 거품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가 점점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우리 코스피 시장, 우리 증권 시장의 유동성도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얘기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147조 1279억 원이라고 하지만 돈이라는 놈은요, 굉장히 무섭고 그리고 냉혈이라고 해야 되나요? 냉혈, 차가운 피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돈이 안 되면 절대 투자하지 않거든요. 자, 정시자금의 주변 자금, 이것을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을 합해서 나눠보면 유동성이 얼마나 지금 줄어들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지난 5일에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정시 주변 자금과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총을 합계해서 나눴어요. 그랬더니 8.4% 기록했어요. 8.4%. 예. 그런데 이 비율이 가장 컸을 때가 3월 19일입니다. 그때는 11.7%까지 치솟았거든요. 11.7%까지. 그때 자금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유동성 자금이. 근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유동성 장세도 이제 조금씩 끝나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눈.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 유동성도 계속 투자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할 거다. 그러면서 이 실적이 좋아지면 진짜로 경제 위기는 끝났다고 선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주가도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실물 경제 지표가 나오게 되면 증시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2분기 실적이 전 세계적으로 최악이라고 하고요. 3분기에 반등한다는 게 이게 증시에 대한 증시 주변의 이야기고 그 믿음 때문에 주가가 엄청 올라갔어요. 실제로 미국 경제도 보면 지난해 4분기에 2.1% 성장했거든요. 올 1분기에 마이너스 5% 떨어졌습니다. 이거 수정치입니다. 5.8에서 수정돼서 5.0으로 수정됐고요. 2분기에는요. 더 큰 마이너스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비영리 기관이 있습니다. 비영리 기관 전미경제연구소. 여기는 아주 지독하거든요. 나름대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내놓는 그런 집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2월에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세계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제가 2차 대전 후에 가장 나쁜 상황이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5.2%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예상했던 것보다가 더 낮습니다. IMF는 마이너스 3%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유동성의 힘으로 지금 끌고 가지 실물 경제의 어떤 실적을 바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 지금 주식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2분기를 최악을 보고 3분기에 V자 반등을 본다. 지금 이 시각은요. 미국에 있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있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우리 정부도 2분기에 최악을 짓고 3분기에 반등을 하리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는 실물 경제가 지금 판단해 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일단 세계적인 경제평가 기관이나 혹은 신용평가 기관들 모두가 세계 경제를 그렇게 탐탁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2분기에 최저점을 찍고 3분기에 완전히 V자 반등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 안 한다는 겁니다. 어떤 기관들은요. 2분기가 바닥이라면 3분기는 지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지하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이 경제 위기는요. V자 반등이 아니라 U자 반등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요. 심지어는 말입니다. L자로 계속 갈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고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강도가 더 세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냐고요?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책이 우리 경제를 사실상 깔아먹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깔아먹었어요. 코로나19라는 놈은요. 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이 경제를 다 망가뜨려 놓고 여기에 코로나19가 덮치면서 더 커졌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그 악재 중에 악재, 경제 위기가 계속될 거라는 악재 중에 악재고요. 또 하나는요.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지금 발표한 금액으로 보면요. 문재인 정부가 250조 정도를 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쓰겠다고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250조 중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서 쓴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장 전략 이씨 돈이 뿌린 것이 아니라 그냥 퍼주기식 또는 표사기식, 그것도 아니면 그 뜻도 모르고 돈을 뿌린 돈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게 그런 대표적인 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돈을 막 뿌려놔서 재정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재정에 대한 위험이. 이 재정에 대한 위험은요, 대한민국에는 아주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예, 대한민국은요,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때 딱 두 가지만 본다고 했어요. 와, 대한민국 수출 잘하네. 대한민국 재정이 굉장히 건전해. 이 두 가지를 봐가지고 보는데 과연 지금 신용평가 기관들은 그리고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까요? 일단 국제적인 신용평가 기관 피치는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위기가 끝났다. 이것은 절대 아니고요. 정시 주변에 떠도는 이야기고요. 이제 경제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점점 좋아지는 그런 모양새가 돼야 되는데 실물 경제가 더더욱 나빠지는 모양새로 가면요, 우리 경제는 어김없이 침체 국면에서 위기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